자, 조지훈의 봉황수를 보겠습니다. 이 조지훈이라는 시인은 청록파 시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항상 청록파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얘기하지만 청록파의 그 각각의 사람들이 성향이 굉장히 좀 달랐다. 그래서 청록파라는 하나로 묶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청록파 하면 뭔가 좀 파릇파릇하고 푸른색, 뭐 자유를 추구할 것 같고 뭐 이렇지만 조지훈은 조금 또 색깔이 달라요. 조지훈은 약간 선비적이고 지사적인 이런 시들도 많이 썼죠. 자, 일단 시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해봅시다. 벌레 먹은 두리기둥, 빛낡은 단청, 풍경 소리 날아간 추녀 끝에는 산새도 비둘기도 둥주리를 마구쳤다. 자, 이 사람이 지금 뭘 보고 있냐면 궁궐인데 쇠락한 궁궐을 보고 있어요. 이제 나라가 망한 후에 궁궐을 돌아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벌레 먹은 두리기둥이나 빛낡은 단청이나 풍경 소리 날아간 추녀 이런 것들은 이제 조선의 쇠락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 산새도 비둘기도 둥주리를 마구쳤다. 이건 두 가지의 의미가 다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궁궐에 산새와 비둘기가 찾아와가지고 지들 집인 것 마냥 둥주리를 치고 살고 있어. 현재 이런 상황이야.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망해가던 우리 조선의 그 상황에서 이제 외세의 침입과 간섭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에 이제 막 들어오려고 하죠. 들어왔죠. 막 군사도 강제로 막 들여보내고, 청나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러시아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당시의 태도가 어땠냐면, 어떤 사람들은 일본의 힘을 빌리고자 했고,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에, 어떤 사람들은 청나라의 힘을 빌리고자 했죠. 그들의 힘을 빌려서 우리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몰라.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지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세의 힘을 끌어들여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죠. 지금 우리나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친미, 그죠? 친일, 친중, 뭐 이런 어떤 세력들이 있죠. 친중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고, 친중은 약간 정치적으로 공격하느라고 그냥 저 새끼 친중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누가 중국을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친미 세력과 친일 세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친북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친미와 친일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서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언제였지? 예전에 언젠지 내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미국 의회인가 뭐 미국 백악관인가 어디다가 뭐 우리나라에 뭐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뭐 그 게시판 들어가서 글 쓰고 막 그랬던 서신을 보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 그거 보면서 진짜 이게 무슨 나라 망신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뭐 아무튼 간에 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주체성이 필요하죠. 자, 어쨌든 그 조선 말기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옥좌위엔. 큰 나라 섬겼다는 건 이제 사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새끼들이 사대부 새끼들이죠. 네, 사대부. 사대부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 허생이 했던 말인데, 허생전에 나오는 말인데, 사대부라는 족속이 뭐냐? 네? 큰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거죠. 큰 나라는 명나라고, 명나라의 졸이 되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처하는 거죠. 우리는 명나라의 졸입니다. 우린 명나라의 신하입니다. 딸랑딸랑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멍청하고 한심한 애들인지 몰라요. 그런 애들이 조선의 어떤 핵심 인물들이었죠.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옥좌이엔. 망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명나라가, 물론 청나라는 아닙니다, 명나라가 조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섬기는 나라고 대국이니까. 근데 그런 명나라가 청나라에 의해서 망했죠. 그 전에 이제 병자호란 한 때 우리도 청나라에 당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운명도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죠. 여의주 희롱하는 쌍용 대신에 두 마리의 봉황새를 들어올렸다. 이것도 쌍용, 여러분 용은 황제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봉황은요,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나 어릴 때는 왕과 황제가 잘 구분이 안 됐었거든. 그때는 뭐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혼자 책을 보는데 황제가 있고 왕이 있고 그래요. 그 중국 그 삼국지를 보면 뭐 한중왕 뭐 이런 왕이 있어. 그래서 아니 황제가 있는데 왕은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알았지. 그러니까 황제가 밑에 제후들에게 이제 땅을 주고 그다음에 너는 이 지역을 다스려 이렇게 지역을 하사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좀 크면 왕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황제 밑에 있는 게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었죠. 예, 속국이었어요. 물론 뭐 공물을 바치는 정도의 속국이었지 뭐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긴 했어. 이렇게 주장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장하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소국이었던 게 맞습니다. 조선은. 그러니까 이제 고려까지는 아니었죠. 고려까지는 뭐 싸우고 중국과 싸우고 이기고 뭐 이랬죠. 근데 그러니까 중국이 조선을 정복해서 정벌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조선은 알아서 지네가 속국으로 기어 들어간 간 거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용을 틀어 올리지도 않고 봉황을 틀어 올렸다는 겁니다. 주체적이지 못했던 이 조선의 태도를 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느 땐들 봉황이 울었으랴만. 그러니까 근데 그 봉황이 울지도 못했어. 무슨 말이야? 어떤 조선의 힘을 막 떨치고 예? 국력이 강하지도 못했고 조선의 그 뜻을 펼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푸르른 하늘 밑 추석을 받고 가는 나의 그림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자의 현재 상황. 그러니까 화자는 현재 이 궁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나 요렇다는 거예요. 예. 요렇다. 지금 나의 상황을 말하는 거고 폐옥 소리도 없고 품성 옆에서 정일품 중구품 어느 줄에도 나의 몸둘 곳은 바위는 전혀 없었다. 그 창녕궁인가? 거기 가면은 그 마당에 이렇게 비석들이 쫙 써 있고 거기가 이제 그 신하들이 종일품 뭐 정일품부터 정일품 종일품 정일품 종일품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자리들이 비석이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품석이 서 있어요. 품석. 그 품석 옆에서 근데 나의 몸둘 곳은 내가 있을 곳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예,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내가 이 궁궐 안에 있을 자리가 없다. 뭐 이런 의미고 나라를 잃은 지식인이 느끼는 상실감, 슬픔, 애처로움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눈물이 속된 줄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구천에 호곡하리라. 속된 줄을 모를 양이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쓸데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봉황새야 구천에 온 하늘에 호곡 울어 제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으니 나라가 망한 이 상황을 슬퍼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슬퍼해라. 큰 울음을 울어서 너의 슬픔을 드러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봉황새의 감정과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 동일하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감정이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라를 잃은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갈래는 산문시고요. 이제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죠. 산문시. 시상전기는 선경우정입니다. 이제 이 앞에는 보통 경치고 뒤에 정서가 드러나니까요. 나라가 망한 후에 궁궐을 돌아보고 있음. 이게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주제는 맥수지탄. 나라가 망함을 탄식했다. 끝.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